안녕하세요. 전진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민원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FAQ 160이 개정됐어요. 2020년 12월 16일에 개정됐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저희 지금 진행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인 것 같아요. FAQ 민원인 안내서는 맨 처음에 2017년 11월 달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2018년 11월 30, 2019년 12월, 2020년 12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실제로 질문을 한 거를 바탕으로 한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목차는 건너뛸게요. 밑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160개의 질문이 이제 질의응답 되어 있어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자, 챕터 1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서에 대한 겁니다. 1번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반드시 허가증 내지는 인증서에 적응증을 기재해야 하나요? 그랬을 때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해당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적응증을 기재하고 있으며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세포 및 조직병리 검사용 염세시약2는 예외적으로 적응증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적응증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2번 원재료가 동등하지 않아서 새로운 제품으로 신청하였으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따라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심사기관에서 심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별표 7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허심고시에 이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X 쳐져 있는 이건데 이거를 보면 새로운 제품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이 별표 7에 따라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래요. 그리고 2등급에서 이게 면제되는 경우인 거죠. 여기에 따졌을 때 세모지만 면제되는 어떤 케이스인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져 있고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2등급 새로운 제품이라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 원재료의 변경으로 인해서 제조원에서 시험 규격의 일부 항목을 변경했습니다.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와 품질관리 시험 절차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라고 했고 답변은 원재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기 처음에 원재료 변경으로 인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여기는 성분 분량 등등 시험 규격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험 절차서,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때 사용하는 표준물질이 변경된 경우는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에 사용되는 표준물질에 관한 자료도 제출이 필요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4번 수입제품 중 제조원에서 사용하는 사용설명서와 국문 사용설명서는 동일해야 하나요? 일부 성능에 대해 사용설명서상에 기재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은 국문 사용설명서는 일부 성능에 대해 기재된 제조원의 사용설명서와는 달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성능 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성능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일부 성능에 대해서 기재된 제조원의 영문, 프랑스어 내지는 그 나라의 사용설명서와는 달리 우리가 허가낸 허가증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국문사용설명서이기 때문에 허가된 모든 성능은 다 국문사용설명서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문사용설명서와 제조원의 사용설명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다른 정보라는 게 틀린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능 같은 경우 일부만 제조원의 사용설명서에 담고 있는데 우리는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식약처에서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다 국문사용설명서에 담아야 돼서 거기에 대한 그 갭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5번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변경 시 표준 용액은 각 농도별로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생산되는 표준 용액의 농도가 제조 로트별로 매번 달라집니다. 허가증의 원재료 및 시험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때는 목표 농도값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오차 범위는 각 농도에 따른 표준 용액별 구성마다 동일한 오차 범위가 적용돼야 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로서 각 농도별로 목표 농도값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성분 및 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완제품 품질관리 기준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부분품의 추가 시 워시, 시스 솔루션 등도 사용기간 설정 자료 및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완제품의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원배치 제출해야 되며 사용기간의 설정도 ISO 23640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한 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번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중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에서 임상검체를 사용해서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험 규격항에 임상검체에 대한 관리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재해야 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8번 2등급 제품 중에 작용원리 사용 목적이 새로운 제품들은 기술문서 심사 대상인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질문이었고요. 답변으로는 성능 및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제품이라면 제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체외진단 기기과에 먼저 문의를 해서 판단 여부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9번 체외진단 의료기기 2등급 품목에 1등급 신고 제품이 한벌 구성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함께 구성된 경우 제출 범위 자료는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했을 때 2등급 제품 중 작용원리와 사용 목적이 새로워서 성능 및 유효성 입증을 위해서 임상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제출 대상입니다. 2등급 제품에 대한 성능 자료만을 제출하고 1등급 신고 제품이 함께 구성된 경우는 1등급 신고 제품의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별도로 자료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10번 2017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받은 2등급 허가증을 인증서로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DB 내에서는 이미 인증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변경이 완료되면 인증서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작성해야 되나요? 네.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는 항상 저희가 신규로 들어갈 때 항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들어갈 때도 항상 제출을 해야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등품목 비교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항목이 변경이 되고 어떤 항목이 그대로 똑같은지를 1차 판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도 신규를 낼 때도 항상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12번 체외진단 장비 중 개별 기준 규격에 포함된 시험 항목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공통 기준 규격과 상이한 경우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져 있을 때 별도로 있는 경우는 당연히 별도로 설정해야 됩니다. 13번 전기를 사용하는 체외진단 장비의 구성품에 전기 안전 인증 및 무선 인증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기술문서 기재 요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 전기 안전 인증 및 무선 인증에 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4번 모바일 의료용 앱에 사용되는 체외진단 제품의 기술문서 기재 요령은 똑같이 모델 및 구조, 원재료에 모바일 의료용 앱이 탑재된 제품에 관한 정보, 모델명, 버전, 최소 사양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5번 기술문서 심사 의뢰서 작성 시에 사용 목적, 모양 및 구조, 사용 방법 등은 제조원의 자료, 카탈로그나 사용자 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하나요? 네, 그 정보들은 제조원의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되는 성적서 자료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16번 원재료의 공급처에서 원재료의 자사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거의 요즘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OEM으로 이제 외주에서 제품 생산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그쪽 OEM 공장에서 컨피덴셜이라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식약처에 직접 보내는 방법으로라도 해야지만 됩니다.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고 아니면 저쪽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자료 제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7번 일회용 의료기기에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용 배터리가 함께 부분품으로 포함되는 경우 충전용 배터리의 기술 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답변은 충전용 배터리에 대해서 사용 후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8번 사용기한 3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용기한을 2년으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지요. 실제 제출하신 자료보다 짧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저희가 제출했던 기한보다 짧게는 가능하지만 길게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19번 기준규격에 있는 시험 기준을 제조자가 설정한 값에 따라서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값을 기술문서의 각 항목 중 어느 항목에 기재돼야 되나요? 라고 돼 있을 때 성능 항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번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기준에 따라서 가속 노화 계획의 주변 온도를 20에서 25도 사이에서 설정하여서 가속 노화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관 온도를 실온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국제적으로 실온의 온도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허가증에는 실온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단 20에서 25도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한 온도 범위로 기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21번 동등 공고 제품의 허가 신청 시 다른 제품과 환벌 구성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가 답입니다. 동등 공고 사항 이외의 제품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죠. 다만 동등 공고 제품 허가 이후에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서 환벌 구성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넣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기됐던 동등 공고 번호는 삭제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22번 전기를 사용하는 체외 진단 장비의 공통 기준 규격의 시험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나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을 따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23번 체외진단 시약의 원재료에 보존 등 안정화를 위한 첨가제가 보조 성분으로 추가되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로 허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의 원재료에 보존 등을 위한 첨가제가 보조 성분으로 추가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역할, 기능, 안전성, 자료를 내면 기술문서 심사로 허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4번 동일성 검토 후에 허가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동일성 검토 대상인 기허가 제품의 허가증 내용을 현 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추가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도 동일성 검토 대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정말 아주 똑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 A 제품의 허가증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사용 방법, 주의사항, 원재료, 기타 등등. 이거를 정말 100% 똑같이 기술 문서로 적어야 돼요. 오기가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오기가 있으면 오기 그대로, 단어도 그대로 써야지만 됐었어요. 그래서 동일성 검토 트랙으로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허가증이나 기술문서를 싹 다 받아야지만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25번 환벌 구성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으로는 환벌 구성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각각의 의료기기로 구성된 제품이므로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를 각각 구성된 의료기기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6번 체외 진단 장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된 품목인 경우에 1등급 신고 시에 해당 사항에 없었던 시험 규격 등에 대해서 동등 품목 비교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여가 된 제품의 시험 규격은 공란으로 기재하고 신청 제품의 시험 규격을 작성하신 후 아니오에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27번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 시에 사용 목적과 작용 원리 등이 다른 여러 회사의 제품과 각 항목별로 유사점이 있을 경우 모든 제품을 비교해서 작성해야 되나요? 여러 제품과 동시 비교를 통해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같거나 유사한 한 개 제품만 비교해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8번 2등급 의료기기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를 작성할 때 기여가 제품을 동등공고 제품으로 신청 제품을 동등으로 접수하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접수해야 되나요? 동등공고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와 함께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29번 체외진단 장비의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 시에 동등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규정 별표 6 규정이라고 하면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여기서 별표 6을 본다면 별표 6 체외진단 장비 동등 제품 판단 기준 해서 새로운 제품, 개량 제품, 동등 제품의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성능, 시험 규격, 사용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답변이 똑같죠.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성능, 시험 규격, 사용 방법, 판단 기준은 이렇게 5개입니다. 30번 체외진단 장비의 사용 목적에는 표방하지 않았지만 기술문서 기재사항의 사용 방법 부분에 특정 질환 치료에 대한 메뉴 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 종류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임상으로. 사용 방법이 동등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으로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1번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물질이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임상을 진행해야 되나요? 네. 임상시험 심사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32번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 시에 비교 대상 기허가 제품이 없을 경우 작성 방법 어떻게 하나요? 가장 유사한 허가 제품으로 비교 작성하고 신청자의 서명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3번 양도, 양수 또는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서 제조 또는 수입업의 변경 허가 시 해당 업체가 보유한 품목의 제조 수입 허가증 모두를 변경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명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명 기재를 하실 때는 변경 및 처분 사항에서 연월일, 내용 각각 기재하셔야 됩니다. 34번 1등급 허가 제품의 변경 사항 발생 시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여기의 포인트는 1등급 허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도 등급과 무관하게 규정에 따라서 허가된 제품은 식약처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35번 체외진단 2등급 의료기기의 변경심사는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접수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문서 심사를 통해 진행되는 변경허가 역시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36번 체외진단 시약의 경우 하나의 자료로 장비와 시약을 각각 허가받을 수 있나요? 이건 안 될 것 같네요. 분석장비와 시약의 허가 시에 제출되는 자료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기의 경우는 전기기계적 안전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약의 경우는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등 표준물질과 검체를 이용해서 시약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규정 25조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규정 25조는 25조 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에서 쭉 나와져 있습니다. 37번 체외진단 의료기기 중 2등급 제품은 언제부터 인증 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인증 기간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17년 1월 1일부터 인증 대상 의료기기로 변경되었으며 처리 기간은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입니다. 가 답변입니다. 38번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최초 허가 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심사가 포함되었다면 향후 허가 변경 시 어느 기관으로 변경 신청을 하나요? 최초 허가 시에 임상 성능 자료를 포함해서 허가 심사된 제품은 인증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식약처로 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39번 체외진단 시약 중 그 사용 목적이 법의학에 해당되는 제품도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답변은 아니요 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2조 정의에 따라서 법의학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40번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 수입 허가 및 기술문서 심사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허가 처리 기한은 80일이며 기술문서 심사 처리 기한이 70일입니다. 참고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가 필요 없는 기술문서 심사의 경우는 65일입니다. 이 기간은 다 워킹데이예요.
캘린더 데이가 아니고. 그래서 월화수목금만 해당되고 빨간 날 다 빠지고요. 41번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양도양수 민원 신청도 지방청에서 처리하나요? 아니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처리합니다. 42번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중 기존 신고 제품과 동등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답변으로는 1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는 품목별 신규 허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3번 기준 규격이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인 경우 기준 규격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인 기준 규격에 따라 허가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건 애매하네요. 답변을 한번 볼까요? 행정예고가 진행 중인 기준 규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구 기준 규격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44번 수입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일부를 허가받은 제조원에 위탁 제조하여 수입하고 나머지 구성품을 국내 제조사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 제조로 허가를 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제조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풀기 전에 무언가 한국 땅에서 패키징을 다시 하는 경우는 무조건 제조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제조원 변경 등으로 인한 허가증 분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허가 받은 모델 중에 일부가 제조원 변경 등으로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변경 허가 및 신규 허가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기존 허가증에 따르면 제조원이 A였고 모델명 LBC가 나왔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허가증 분리를 할 때 A에서 AB 이거는 변경 허가가 되겠고 제조원 B는 신규잖아요. B에서 C는 신규 허가로 진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46번 사전 GMP에 따라서 제품 허가 시에 GMP 적합 인정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허가 신청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 허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조건부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GMP 적합 인정서를 제출해서 조건부가 아닌 정식으로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7번 사용 목적이 다른 모델명을 하나의 허가증에 기재해도 되나요? 이건 안 됩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의 허가증에 기재가 가능한 모델은 동일 제품군에 해당하므로 사용 목적이 다른 모델명을 하나의 허가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8번 외국에서 연구 개발용으로 개발된 제품을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자료만 있다면 가능하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27조에서 정한 기술문서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그 자료가 KGMP 등 규정에서 정한 자료 요건에 적합하고 임상적 성능 등 평가 결과가 타당하다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9번 원재료의 기재 방법 중 주성분을 제외한 보조 성분의 배합 목적을 보조 성분이라고 기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성분을 정량으로 기재가 가능한가요? 이건 아니고 이건 맞겠네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서 원재료의 배합 목적에는 배합하는 목적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충제, 보존제 등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주성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에는 정량으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재료에 관한 제조원 자료에는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허가증에는 정량으로 적지만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에는 모두 다 정확한 양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구조 원재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재한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배합 목적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해서 특성에 맞게 배합한 목적과 각 원재료는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기재한다. 분량에는 각 성분의 분량 및 단위를 기재하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주성분 이외의 성분의 경우 정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50번 원재료의 기재 방법 중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해당 항체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특정 상품명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아까 봤듯이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51번 원재료에 대한 자료는 미국 제조원에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출하려고 하는 자료가 규정 제27조에서 정한 첨부자료 요건에 부합하고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52번 원재료 분량 기재 시 범위로 기재가 가능한가요? 가능했었죠. 원재료 분량의 의도된 정확한 분량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범위로 기재할 경우 최소 분량과 최대 분량 적용 시 제품의 성능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3번
2등급으로 기인증된 제품의 사용 목적 변경 시 2등급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검토가 가능한가요? 답변에서도 보면 추가하려는 적응증이 임상처 성능시험 자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식약처로 해당 사용 목적을 포함해서 신규 허가를 신청하라고 되어져 있네요. 54번 허가 인증받지 않은 혈당 측정기를 검사지 인증서에 추가할 수 있나요? 혈당 측정기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나와져 있네요. 55번 개인용으로 허가된 제품을 전문가와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용으로 기여가 되어 있는 제품을 전문가용으로 신규 허가 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용으로 허가된 제품인데 전문용으로 허가를 다시 해도 되느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허가받은 개인용 제품을 전문가용으로 사용하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 심사를 하기에는 동일한 사용 목적, 동일한 원재료이므로 기존의 허가 제품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신규가 아니라 변경이라는 말이네요. 어떻게 다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식약처에서 굉장히 자세히, 굉장히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첨언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재되어 있는 질문과 답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읽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